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의 공산당 역사는 예로부터 셀 수 없이 많은 무고한 사람들의 학살과 탄압 아래 만들어져 왔는데요. 토지개혁, 문화혁명, 천안문 사건의 파룬궁 사건까지 그만큼 중국의 정권은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의 죽음 아래 세워지고 지워지며 존속되어 왔죠. 그런데 이러한 중국에서 철저히 숨겨왔던 하나의 금서가 최근 공개되었습니다. 먼 옛날 고대로부터 시작되어 수많은 예언들을 적중시킨 이 고서는 오늘날 정권에서 마침내 피해 값을 치를 때가 왔고 중국 공산당은 멸망하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2억 7천만 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밝혀진 바위에는 대놓고 중국 공산당이 망한다는 글이 적힌 것이 발견됩니다. 오늘은 중국 공산당의 멸망을 예견한 두 가지 이야기, 그들의 끔찍한 운명을 암시하는 미스터리 고서 타이벤투와 중국 공산당망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바위, 장자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듯 예언은 흥미롭게 감상하시되 결코 맹신하시면 안됩니다. 그럼에도 유독 놀라운 오늘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타이벤투, 중국의 역사에서 비밀리에 내려오는 책으로 저자와 기원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신비로운 비밀을 담고 있는 책, 한마디로 천상의 책이라고 불립니다. 이 타이벤투의 뜻은 그림에 나오는 각 예언들이 철판에 붙은 모처럼 필연적으로 흘러간다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청나라 당시 리라는 이름으로 기록된 사람이 가지고 있었다고 전해지며 노란색의 이 책은 그림과 설명이 함께 혼용되어 있어 하늘의 비밀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왕주의 운명을 드러낸 이 책은 그 특성상 먼 과거로부터 금단의 책으로 여겨져 왔고 그럼에도 민간에서는 비밀리에 은밀히 유통되어 왔다고 하는데요. 이 책은 1951년 마지막으로 모습을 보인 이래 지방정부에 의해 압수되고 그때부터 이 책은 사람들의 입방아에서만 맴돌며 그저 전설로만 남게 됩니다. 그렇게 찾아온 2014년 광저우 문인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장이라는 이름의 작가가 있었는데요. 그는 평신도였던 할아버지가 타이반투를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것에 의구심을 품게 되었고 이러한 사실을 공론화함에 따라 해당 고서의 행방은 마침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됩니다. 당시 이 책에서 공개된 일부 내용은 가볍게 보기 좋은데 현대 중국인들의 도덕성이 심히 손상될 것이나 오토바이에 대한 그림과 설명이 등장한다는 식입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전자는 혹하는 부분이 좀 있는 내용이죠. 아무튼 이러한 책이 2017년 말에 들어서야 민신이라는 작가를 통해 공개되니 그는 퓨어 인사이트 홈페이지에 공산당의 운명에 대한 예언을 공개합니다. 과연 이 책에서 중국의 미래에 대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마지막 그림은 중국 공산당의 운명에 대해 다룬 것으로 그 그림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늘에서는 두 산 사이에 협곡이 보이고 그 사이에 4마리의 검은 새가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나 오른쪽 산 옆에는 절벽에 부딪혀 피를 흘리는 흰 새가 보이는데요. 사진 아래에는 이 산의 측면에서 흰 깃털을 가진 새가 죽임을 당했다라고 쓰여 있으니 앞서 가는 새들이 차례대로 마오쩌둥,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이며 이에 이어 5번째 자리를 차지한 흰 깃털 새가 바로 시진핑이며 그가 곧 중국 공산당의 5번째 지도자라고 했죠.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덩샤오핑이 집권했던 지난 80년대 당시에는 쓰촨 출신의 신비한 현재가 예언 하나를 남긴 바가 있는데요. 그는 덩샤오핑 통치 아래 공산당의 운명은 장, 후, 시, 우라는 4단어로 표현된다 말했고 후일 장쩌민과 후진타오가 권력을 잡던 당시 사람들은 이 일에 1차 충격, 이후 시진핑이 집권하게 되며 해당 예언은 훨씬 큰 신빙성을 얻게 되었죠. 그렇다면 이 남은 우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석이 가능하니 그 첫 번째는 시진핑의 후계자이자 차기 중앙당국의 지도자의 성을 함축하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 두 번째 우는 아무 의미도 없기 때문에 시진핑 이후의 지도자는 아무도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이었고 끄름직하게도 2018년 3월 11일 중국 국회가 최고 지도자 임기 제한을 공식 철회함에 따라 시진핑은 그의 생애 평생 동안 집권하게 생겼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그의 생애 동안 시진핑 후의 최고 지도자는 없게 생긴 형국이니 이러한 예언 파티는 더 큰 신빙성을 지니며 힘을 얻게 됩니다. 다시 그림으로 돌아가서 5마리의 새의 이미지는 당의 운명을 암시할 가능성이 있으며 4마리의 나르는 새는 뇌물수수와 권력 남용을 기뻐했던 이전 중국 지도자의 전성기를 의미하는 반면 5번째 새는 비참하게 쓰러지고 절벽에 충돌하는 매우 슬픈 광경을 보입니다. 해당 사진이 암시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중국 공산당은 흰 깃털,
즉 새시대의 재앙에 직면하게 되며, 둘째, 현직 지도자는 신세에 해당한다. 고로 시진핑은 중국 공산당의 모든 역사적 피해 빚에 대한 대가, 즉 지난 정권들이 자행했던 피해 학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란 겁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중국 공산당의 피비린내 나는 학살은 참아이로 말할 수도 없는데요. 토지개혁 당시 수도 없이 많은 지주와 부자들을 살해함은 물론, 문화혁명 당시에는 홍위병 살해운동에 천안문 광장에서의 학생들 학살, 그리고 사상 탄압과 파룬궁 개업자들에 대한 박해까지 이어졌습니다. 마오쩌둥 시대의 사람들은 농지개혁과 문화혁명에 고통받았고, 덩샤오핑 하에서는 천안문 광장 학살로 무고한 지식인과 젊은이들까지 살해되어, 장점인 정권 하에서 파룬궁 추종자들은 신념 때문에 잔혹하게 박해를 받는가 하면 후진타오 시대까지 박해는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전임자 4명이 모두 역사의 그늘 뒤로 사라진 현 상황에서 거의 100년 역사의 피해 채무를 질 사람, 바로 현재의 주석 시진핑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시진핑이 마지막 리더가 아니라면 저 자리에서 마지막 채무를 상환할 빚쟁이는 과연 누가 될까요? 이 모든 악덕을 피로 상환한다고 하면 과연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울지 차마 가늠이 안 됩니다. 다음은 중국 공산당의 몰락을 대놓고 세상에 알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바위, 장자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장자석, 2002년 6월 중국의 핑탕현에서 발견된 암석으로, 그 표면에는 2억 7천만 년 이전의 고생물 화석으로 쓰인 중국 공산당 망이라는 글이 새겨진 미스테리 바위입니다. 표면에 적힌 6개의 글자에서는 망이라는 글자가 가장 크게 쓰여 있으며, 글자 높이는 자그마치 1.5m에서 1.8m, 피력은 곱게 도출되어 지질학적으로 세상의 주목을 한몸에 받았죠. 핑탕현 정부에서 이 바위에 관해 연구한 결과, 해당 바위는 약 500여 년 전 계곡 절벽이 무너지며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방에 1.46m라는 거리를 두고 쪼개진 바위가 마주보고 서 있는데요. 이후 이 중국 공산당망 바위는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합니다. 중앙정부 심의를 거쳐 저명한 고생물학자 리펑린, 지질학자 류바오진, 전국정협위원, 중국과학원 지질학 부주석, 지질대학 교수 및 국가지질평가위원회까지 수많은 유명 인사가 나서 해당 바위를 꼼꼼하게 살피는데요. 놀랍게도 바위 위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확률은 자그마치 1천억 분의 1이라고 결론 내어집니다. 이렇게 가치 있는 중국 망한다는 바위를 중국에서는 그냥 둘 리가 없었죠. 재미있게도 중국의 관영 매체에서는 중국 공산당 5글자만 보도하는 대신 마지막 큰 글자인 망을 생략해버리는 아름다운 짓을 저지르는데요. 중국의 인민일보, 중국중앙방송, 광명일보, 과학기술일보, 여행일보, 여행위성TV, 차이나라디오, 인터내셔널 등 20여 명의 언론 기자에 100개 이상의 신문, 텔레비전, 웹사이트에서 뉴스를 배포했는데도 6번째 가장 중요한 단어인 망자가 보도된 것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만약 망자를 보도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는 분명 다음날 소리소문 없이 실종되었을 테니까요. 어찌되었건 이러한 이슈로 인해 장자석은 취한저우 현에 엄청난 부를 가져다주기 시작합니다. 2005년 기준에만 289만 명의 관광객과 19억 위안의 총수입을, 2006년에는 5월 1일 노동절 연휴 기간 동안에만 79만 명의 관광객의 1억 5,600만 위안의 관광 수입을 거두기까지 했었죠. 이후 현지 정부에서는 이 바위를 이용해 본격적으로 돈벌이를 하기로 마음먹고 별을 구하는 돌 구성석이라는 이름으로 브랜드를 만들어 탈바꿈시키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나 지방관원이 관광제하를 결정한 당일 저녁, 해당 암석으로 가는 길에 놓인 500년 된 큰 단풍나무가 혼자서 쓰러지고 맙니다. 심지어 그날은 굉장히 화창한 날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의 목격자들은 조사 결과 구멍이 천공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극도로 부패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으니, 이 소식에 밤을 꼴딱 센 관광지 개발자는 새벽부터 해당 장소를 찾습니다. 이 현장을 직접 목격한 후에는 아침이 채 되기 전에 단풍나무 비문을 적게 되고 나무가 쓰러진 자리에 비석을 세워 단풍나무 이야기를 후세에 남겼으니, 이 자리가 곧 고대 단풍 유적지로 만들어졌다고 하죠. 그런데 이 나무가 중국 공산당의 현재 상황과 매우 흡사하다고 하는데요. 해당 언론 보도에서 다루는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가히 인상적입니다. 자정의 노크를 조심해라. 우리는 잘 안 될 것 같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 돌은 너무 반동적이므로 관련 부서에서 그를 체포하는 것이 좋겠다. 심하게 고문을 받고 노동을 통해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까지 지나치게 공산당적인 이 발언들에 있어 혹 해석에 오역이나 추가적인 내용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 장자석은 중국에서만큼은 그 누구도 공개 논평한 적 없었고,
훼손하거나 처분하는 일도 없었으며 반대로 중공을 망하게 할 도리라는 사실은 철저하게 통제하여 여지껏 보존해왔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걸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하죠. 하지만 실상은 중국 정부에서조차 이 바위에 대해 꺼름칙하게 여겼다는 것이며 당타석이 발견된 후 공산당 찬양 관광지로 개발하긴 했으나 이러한 눈 가리고 아웅이 하늘의 뜻을 거역한 것이기 때문에 하늘이 노하여 나무를 쓰러뜨렸다는 겁니다. 죄를 지었는데 안 받아들이니 속에 천불이 나단 말이겠죠. 뭐 이게 사실이고 말고를 떠나서요. 민간에서는 천년된 나무는 신령의 기운이 있는 것으로 보며 500년 고령 단풍나무 역시 단지 마을의 상징으로 삼는데 이러한 고목이 바람과 비도 없이 관광지 추진 바로 전날 쓰러진 것이니 이것이 곧 중국 공산당에 대해 크게 경고하는 것이란 겁니다. 이후 2012년에는 역대 점성가 사이에서 최악의 흉조로 여겨지는 칭하이 운서구 사건과 더불어 고대 중국에서 태백금성이라 말하는 금세기 최후의 금성일식이 발생하고 이러한 결과로 머지않아 중국은 멸망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1천억 분의 1의 확률로 나타난 중국 공산당망의 유래이며 천기가 누설된 흔적이라는 건데요. 다른 것보다 이 운서구는 제법 그럴싸하게 그 멸망 퍼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1976년 지린에서 발생한 500km 제곱 범위의 운서구가 수많은 주택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4개월 뒤인 7월 대지진이 발생하여 16km 반경의 땅을 폐허로 만들어 인구 100만 명 중 24만 명이 사망하고 16만의 부상자를 만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해 중공의 지도자 저우언라이, 주더, 마오쩌둥이 차례대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이후 1997년에는 산동 취안정연에서 다시 운서구가 발생하였으니 이 운서구가 내린 이후 10일이 채 되지 않아 97년 2월에는 덩샤오핑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2012년 황중현의 운서구가 내린 후에는 왕리준이 밤에 미국 영사관으로 도망간 충칭 사건, 보시라이의 실각, 중공 최고위층 내부에 발생한 권력 다툼 등이 일어납니다. 여기에는 천인상음이라는 이론이 존재하는데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인간이 인간답지 못한 짓을 하면 나라가 망한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로 현대에 남아있는 선택지상 중국은 인류의 신기원에 진입하거나 중공의 몰락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이며 공산당 해체를 지원하고 막으려는 시도는 어떠한 노력도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게 결론입니다. 실제로 최근 중국의 분열 조짐에 대해 시끄러워온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올해뿐만 아니라 최근까지 메뚜기며 홍수며 폭우며 수많은 사회 문제와 자연재해가 끊임없이 밀려온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지금의 바이러스 또한 마찬가지죠. 공안 정치의 끝에 중국 공화국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물론 중국은 워낙 땅떼기가 넓어서 매년 재앙이나 멸망이나 갖다 붙이면서 다 그렇게 말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중국의 화장실 변기에서 똥 싸다가 죽는 사람이 부지기수라고 가정을 해도 수십억 명의 사람들 중에서 똥 싸다가 죽는 사람들이 실제로 한국의 교통사고 사망자만큼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공교로운 타이밍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던 스케일 큰 재앙들이었다는 것이며 앞서 언급했던 시진핑이 과연 선대에서 쌓아놓은 핏똥들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냐는 것과 공산당 멸망을 암시하는 바위는 20년이 지난 와중에 과연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것이냐는 거죠. 뭐 예언이란 늘 그렇듯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니까요. 오늘 이야기 정말 고민 많이 하고 많이 찾아보면서 준비했습니다.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클릭해주시고 저는 늘 그렇듯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스릴로팡이었습니다. 늘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